이번에는 데이터 전달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전달 과정은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네트워크 프로토콜 시간에 공부하신 내용을 복습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여러 네트워크 기술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므로 반드시 이해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한 기본 장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PC와 서버가 나오는데 PC와 서버는 네트워크 종단, 즉 네트워크 끝에 위치한다라고 해서 종단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송신, 보내는 거죠. 수신, 받는 거죠. 그래서 PC와 서버는 데이터를 만들어서 송신과 수신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다음 라우터 나오는데 보시게 되면 라우터는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를 서로 연결하는 장비로 네트워크 사이에서의 데이터를 보낼 최상의 경로를 결정하는 장비입니다. 마지막으로 스위치는 종단 시스템, PC와 서버죠. 이 종단 시스템을 네트워크에 연결시키고 로컬 네트워크, 즉 하나의 네트워크 안에서의 데이터 전달 기능을 수행하는 장비입니다. 지금 보신 스위치, 라우터, PC, 서버들은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외에도 방화벽이나 공유기, AP 같은 다양한 장비들이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네트워크를 구성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토폴로지는 기본적인 장비라고 했던 PC, 서버, 스위치, 라우터를 사용해 네트워크를 구성해 봤습니다. 구성된 토폴로지를 이용해 장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우터 장비는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장비라고 했죠. 그럼 라우터 장비를 기준으로 두 개의 네트워크가 있고 라우터를 이용해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를 연결한 구조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네트워크 안에서 데이터 전달을 담당하는 장비는 스위치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왼쪽 네트워크에 있는 두 PC 사이에서 데이터를 전달한다면 스위치 장비를 통해 데이터가 전달되어질 겁니다. 그럼 라우터, 스위치 두 장비가 어떻게 데이터를 전달하는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위치는 학습, 전달, 플러딩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맥 테이블을 기준으로 학습, 전달, 플러딩 동작이 이루어집니다. 이 세 가지 기능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습 기능입니다. 러닝이라고 하는 학습 기능은 스위치로 데이터가 들어오면 들어온 데이터의 출발지 맥 주소를 스위치의 맥 테이블에 기록하는 기능입니다. 두 번째, 전달 기능입니다. 포워딩이라고 하는 전달 기능은 스위치로 데이터가 들어오면 들어온 데이터의 목적지 맥 주소를 스위치의 맥 테이블을 확인하여 전달하는 기능입니다. 세 번째, 플러딩 기능입니다. 플러딩은 스위치로 들어온 데이터의 목적지 맥 주소가 스위치의 맥 테이블에 없는 경우 스위치는 데이터가 들어온 인터페이스를 제외한 모든 인터페이스로 데이터를 전달하는 기능을 플러딩이라고 합니다. 스위치는 지금 살펴보신 러닝, 포워딩, 플러딩 세 가지 동작을 통해 하나의 네트워크 안에서의 데이터 전달의 기능을 수행하는 장비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라우터 장비입니다. 라우터는 라우팅 테이블을 기준으로 경로 결정 기능과 패킷 전달 기능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경로 결정 기능은 라우팅 테이블의 경로를 정적, 즉 관리자가 직접 경로를 지정하는 방법과 동적 라우팅 프로토콜을 이용해 자동으로 학습하는 방법 두 가지를 사용해 경로를 결정합니다. 두 번째, 패킷 전달 기능은 라우팅 테이블에 결정된 경로를 따라 데이터를 전달하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라우터는 경로 결정 기능과 패킷 전달 기능을 이용해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사이의 연결을 담당하는 장비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기본 장비인 스위치와 라우터의 동작을 살펴봤는데 실제 네트워크에서 데이터가 전달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과 같이 구성된 토폴로지에서 왼쪽 송신지 PC에서 오른쪽 수신지 HTTP 서버까지 실제 데이터가 전달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 송신지 PC에서 보내고자 하는 데이터를 생성한다면 데이터를 보내기 위한 인캡슐레이션 과정, 즉 헤더를 추가하는 과정을 수행할 겁니다.
헤더는 5계층 헤더부터 애플리케이션을 식별하기 위해 포트 번호가 들어간 4계층 헤더, 그리고 네트워크 장비 식별에 사용하는 IP 주소가 들어가는 3계층 헤더, 그리고 하나의 네트워크에서 데이터를 보내기 위한 맥 주소가 들어간 2계층 헤더까지 추가하는 과정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용하는 PC는 목적지까지의 맥 주소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3계층 헤더까지 추가된 데이터를 임시 저장소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송신지까지 전달하기 위한 맥 주소를 학습하는 ARP 과정을 수행합니다. ARP 과정은 IP 주소를 이용해 맥 주소를 학습하는 과정으로, 현재 PC는 다른 네트워크로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한 게이트웨이, 맥 주소를 학습하는 ARP 리퀘스트를 만들고 스위치로 전달하게 됩니다. 스위치로 ARP 리퀘스트 메시지가 들어오면 스위치는 맥 테이블에서 목적지 맥 주소를 확인하게 되는데, ARP 리퀘스트 메시지는 브로드캐스트 통신 주소를 사용하여 맥 테이블에는 없으므로 포워딩, 플러딩 두 가지 기능 중 플러딩을 이용해 데이터가 들어온 인터페이스를 제외한 모든 인터페이스로 전달하게 됩니다. ARP 리퀘스트 메시지를 받은 게이트웨이, 라우터죠. 라우터는 자신의 맥 주소를 알리기 위한 ARP 리플라이 메시지를 만들어 스위치로 전달하게 됩니다. 스위치로 데이터가 들어오면 스위치는 다시 맥 테이블을 확인하는데, 데이터의 목적지 맥 주소가 맥 테이블에 있는 경우 포워딩 기능을 이용해 해당 인터페이스로 전달하게 되고, ARP 과정을 통해 맥 주소를 학습하게 된 PC는 임시 저장소에 저장된 데이터와 헤더를 가져와 2계층 헤더를 완성하게 됩니다. 2계층 헤더가 완성된 데이터는 스위치로 전달되게 되고, 스위치는 다시 맥 테이블과 2계층 목적지 맥 주소를 확인해 포워딩 기능으로 해당 인터페이스로 전달하게 됩니다. 라우터까지 들어온 데이터는 3계층 헤더의 IP 주소와 라우터의 라우팅 테이블을 확인하게 되는데, 라우팅 테이블에 등록된 경로를 따라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해 새로운 2계층 헤더를 추가하여 오른쪽 스위치로 보내게 됩니다. 오른쪽 네트워크에서도 마찬가지, 스위치는 맥 테이블을 확인하여 목적지 맥 주소가 없으면 플러딩, 목적지 맥 주소가 있으면 포워딩 기능으로 수신지까지 전달하게 되는 거죠. 수신지까지 들어온 데이터는 디인캡슐레이션 과정, 2계층부터 5계층 헤더까지 헤더를 제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최종적으로 왼쪽 송신지에서 보내는 데이터를 수신지에서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1학년 네트워크 프로토콜 시간에 공부하신 내용을 간단하게 복습하기 위해 스위치, 라우터 장비의 기능과 데이터 전달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공부하실 내용의 기초가 되는 내용이므로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